별다른 일이 있었던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다툰 것도 아니고 크게 실패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밤이 되자 이상하리만큼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아침에 했던 말 하나, 지나치듯 떠올린 생각 하나가 잠자리에 누운 뒤에도 자꾸 되돌아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기억이 왜 지금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요즘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하루 종일 우리는 늘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을 겪고 비슷한 고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그 생각들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사라지고 어떤 날은 하나하나가 마음을 짓누르듯 남습니다. 차이는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아무것도 아닌 생각 하나가 하루 전체를 흔들어 놓는 날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오래 남고 사소한 후회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이유 없이 모든 것이 서툴게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 생각을 먼저 의심합니다. 괜히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다고, 쓸데없는 걱정을 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날의 당신은 이미 아침부터 조금 느렸고 평소보다 작은 일에도 알 수 없는 피로를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먼저 지쳤다는 신호는 늘 이렇게 미묘합니다. 아프다 말하지도 않고 쉬고 싶다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버텨내는 힘이 조용히 줄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 채 하루를 끝까지 살아내면 남은 힘으로는 생각 하나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정말 생각의 많음인지 아니면 이미 지쳐 있었던 마음인지, 이 이야기는 생각을 멈추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눈치채지 못하는 고단함의 시작, 그 조용한 순간을 짚어보려 합니다. 왜 마음은 먼저 무너지고 생각은 나중에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순서를 알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당신의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이마루의 책갈피를 하나 꽂아두는 일이라, 오늘 말씀에 한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그 뜻을 남기는 작은 표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대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쓰러질 때의 장면은 떠올릴 수 있어도 그 이전에 무엇이 조금씩 닳아 없어졌는지는 잘 떠올리지 못합니다. 고단함은 늘 큰 소리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사건이나 분명한 이유를 남기지 않은 채 그저 하루의 틈 사이로 스며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몸이 무거웠던 날, 아무 이유 없이 말수가 줄어든 순간, 괜히 서두르지 않아도 될 일에 마음이 먼저 급해졌던 기억. 그때 사람은 그것을 피로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컨디션이 좀 안 좋다거나 오늘은 집중이 잘 안 된다 정도로 넘깁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판단이 고단함을 더 깊이 숨겨버립니다. 마음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아파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참을 수 있기에, 아직 할 수 있기에 사람은 스스로에게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친다는 것은 한 번에 무너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쓰던 힘 중 아주 작은 몫이 빠져나가는 일입니다. 하루를 버텨내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이지만 그 여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남습니다. 이 여분이 사라질 때 사람은 변합니다. 예전에는 넘길 수 있었던 일에 잠시 멈춰 서게 되고, 예전에는 웃고 지나쳤던 말에 이유 없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너무 사소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보다. 요즘 내가 마음이 좁아졌나 보다, 이렇게 말하며 고단함은 더 깊이 숨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람이 가장 많이 속는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탓으로 바꿔 말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회복은 미뤄지고 고단함은 습관이 됩니다. 고단함이 습관이 되면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늘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이 정도는 힘들었다고, 다들 이렇게 산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설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힘의 양만을 조용히 기록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 끝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단함은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때문에 사람은 가장 늦게 알아차립니다. 이 장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단함을 빨리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넘겨온 순간들 중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느껴질 때가 옵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겨온 순간들 중 어느 지점에서 마음이 조금 느려졌는지 그 흔적을 가만히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지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일은 강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야말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는 유일한 문턱입니다. 사람들은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자신의 생각을 의심합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한지, 왜 사소한 일까지 곱씹게 되는지, 왜 혼자 있을수록 더 피곤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많아졌다는 말은 대개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제도 그제도 비슷한 고민을 했고 비슷한 질문을 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생각의 양이 아니라 그 생각을 견뎌낼 수 있는 힘입니다.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체력이 있습니다. 몸의 힘처럼 한계가 있고 쌓이기도 소진되기도 합니다. 그 체력이 충분할 때에는 생각이 스쳐 가듯 지나갑니다. 붙잡지 않아도, 굳이 답을 내리지 않아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체력이 줄어들면 같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생각이 여러 번 되돌아오고 이미 지나간 판단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것은 생각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놓아둘 힘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을 더 다그칩니다. 생각 좀 그만해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자. 이런 말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생각을 멈추려 하는 일은 지친 다리로 더 빨리 걸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버틸 수는 있어도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정약용으로서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 필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는 일이 아니라 지탱하던 힘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생각은 마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자리를 차지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생각은 자연스레 넘쳐흐릅니다. 그 넘침은 이상도 결함도 아닙니다. 단지 그릇이 잠시 얇아졌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자신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말을 바꿉니다. 내가 너무 복잡해서 그렇다. 원래 내가 이런 성격이다. 이 말들은 마음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이유가 됩니다. 생각의 문제로 돌려버리면 마음의 소진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체력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어떤 생각도 가볍지 않습니다. 미뤄두었던 일, 말하지 못한 감정, 이미 지나간 장면들이 차례로 떠오릅니다. 그것은 생각이 늘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붙들 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자신을 탓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왜 예전만 못한지.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약해졌습니까? 아니면 오래 버텨왔던 것입니까? 마음의 체력은 소리 없이 닳습니다. 그리고 다 다른 뒤에야 생각이라는 형태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생각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가늠해보는 일입니다. 이 장에서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다음 단계로 한 발 나아간 셈입니다. 마음이 아직 단단할 때에는 작은 일은 작은 일로 끝납니다. 스쳐 지나간 말 한마디, 어긋난 일정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표정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아무 의미 없던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남고
이미 끝난 일이 자꾸만 다시 떠오릅니다. 이때 사람은 그 사소한 생각이 문제라고 여깁니다.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지, 왜 이 정도 일에 흔들리는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커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받아낼 마음의 바탕이 이미 얇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은 바람을 막는 담과도 같습니다. 담이 온전할 때에는 약한 바람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금이 가고 곳곳이 허물어지면 같은 바람도 안쪽까지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는 사소한 생각 하나가 하루 전체의 빛을 바꿔놓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 하나가 저녁의 기분을 결정하고 짧은 후회 하나가 하루를 모두 잘못 산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자주 자기 자신을 꾸짖습니다. 이런 걸로 흔들리다니, 이 정도도 못 넘기다니. 그러나 이런 말들은 마음을 바로 세우기보다 더 빠르게 마르게 합니다. 이미 약해진 마음에 또 다른 짐을 얻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번 약해지면 논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도, 이유가 없다고 설명해도 마음은 그대로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때의 흔들림은 생각의 문제라기보다 지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탱할 힘이 남아있으면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여유를 남겨둡니다. 그러나 그 힘이 줄어들면 여유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정면으로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사람이 세상에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마음 안쪽으로 너무 가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은 계속 사소한 생각과 싸웁니다. 그 생각을 없애려 하고 떨쳐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생각은 싸움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울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이 장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사소한 것에 흔들리는 자신을 보았을 때 그것을 약함의 증거로 삼지 말라는 점입니다. 그 순간은 마음이 더 이상 여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정직한 신호일 뿐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본능처럼 그 마음을 다스리려 합니다. 정신을 차리려 하고 흐트러진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럴 필요 없다. 괜히 예민해지지 말자. 이 태도는 겉보기에는 단정해 보입니다. 마음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지쳐 있을 때 이 다스림은 회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마음은 힘이 남아 있을 때에만 통제에 응합니다. 여력이 있을 때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분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다스리려는 시도 자체가 마음을 더 소모시킵니다. 이때 마음은 이중으로 피로해집니다. 하나는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로, 다른 하나는 그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자기 검열로 인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을 강해지는 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마음을 쉬게 하지 못하는 가장 단정한 핑계가 되곤 합니다. 통제는 마음을 억누릅니다. 억누른 마음은 잠시 조용해질 수는 있어도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억눌린 만큼 안쪽에서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려 애쓸수록 생각은 더 또렷해지고 사소한 감정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어지러움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꿀 뿐입니다. 사람은 이 과정을 겪으며 스스로를 오해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말을 듣지 않는지, 왜 정리하려 할수록 더 복잡해지는지 자책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본래 명령을 듣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은 지시받는 것이 아니라 보살핌을 받는 쪽에 가깝습니다. 정약용의 말로 풀자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거칠게 붙잡아 매는 일이 아니라 흐트러진 기운이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차이를 자주 놓칩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더 세게 붙잡으려 하고 더 강하게 정리하려 듭니다. 그 결과 어지러움은 줄지 않고 피로만 남습니다. 이 장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면 그 방법이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은 강하게 다룰수록
더 쉽게 마릅니다. 부드럽게 대할수록 회복의 길을 엽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회복하고 싶을 때 무언가를 더 하려 합니다. 더 단단해지려 하고, 더 잘 버티려 하고, 더 분명한 답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회복시키는 길은 언제나 그 반대 방향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각오가 아니라 이미 쌓여 있는 것들을 조금 덜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닦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닦는다는 것은 억지로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더 나은 마음을 만들어 내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 위에 덮인 것들을 조용히 걷어내는 일입니다. 닦음에는 소란이 없습니다. 성과를 드러내지도 않고 당장 달라진 결과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방식을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급하게 다를수록 회복에서 멀어집니다. 정도는 늘 느린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닦음의 첫걸음은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고 지금 이 상태가 옳은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마음에 힘이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두는 일입니다. 이 태도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람은 늘 자신을 평가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은지 부족한지 사람들은 종종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을 강해지는 일로 착각합니다. 더 나아져야 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하지만 닦음은 평가를 멈추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평가가 멈출 때 마음은 비로소 쉴 자리를 찾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닦음이 특별한 시간에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을 닦는 일은 일상의 아주 작은 틈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을 줄이고 싶은 순간에, 굳이 더 설명하지 않는 것, 지쳐있을 때, 스스로를 재촉하지 않는 것, 생각이 맴돌 때 그 생각을 밀어내지 않고 그냥 두는 것, 이런 태도들이 마음을 조금씩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닦음은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비워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닦음에는 성취감이 거의 없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도 적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은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조금 덜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하루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마음은 애써 붙잡지 않아도, 다그치지 않아도 스스로 회복하려는 성질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대개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괜찮아졌다는 생각이 또렷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루를 대하는 감각이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만이 조용히 남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을 무겁게 눌렀던 생각이 같은 모습으로 떠오르는데도 그 생각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잡지 않아도 흘러가고 굳이 답을 내리지 않아도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컨디션이 좋아진 것쯤으로 넘기거나 운이 괜찮았던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마음이 이미 제 몫의 힘을 되찾았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생각은 본래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앞서 나서지 않고 뒤에 남지도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떠오르고 쓸모를 다하면 물러납니다. 이때 사람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생각이 문제였던 적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문제는 언제나 그 생각을 받쳐주던 마음의 기력이었음을. 그래서 평정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정은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하나의 징후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단단히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돌아오는 힘이 곧 마음의 체력이며, 그 체력을 회복시키는 태도가 앞서 말한 닦음입니다. 이제 당신은 마음이 지쳤을 때 어떤 순서로 무너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단함은 먼저 오고 생각은 나중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회복 역시 그 순서를 거슬러 올라옵니다. 마음이 먼저 회복되고
생각은 그 뒤를 따라 맑아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조금 다르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진 날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마음에 남은 힘을 조용히 살피게 됩니다.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이전과 다른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장 삶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먼저 지쳤다는 사실을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음은 늘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존중받을 때 생각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곳에 평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왜 예전만 못한지,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대개 자책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무너짐은 늘 약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오래 버텨온 사람일수록 마음은 조용히 달아갑니다. 고단함은 소리 내어 오지 않습니다. 티를 내지도 않고 쉬어달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견디는 힘에서 조금씩 빠져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을 때 사람은 생각을 탓합니다. 복잡해진 머릿속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순서를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피는 일, 무너진 이유를 찾기 전에 얼마나 버텨왔는지를 인정하는 일 말입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말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봐야 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은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덜어내고 조금 늦추고 스스로에게 괜찮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면 생각은 애쓰지 않아도 본래의 맑음을 되찾습니다. 평정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가장 정직한 신호로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혹시 지금 아무 일 없는데도 유난히 하루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잠시 쉬고 싶어졌을 뿐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생각은 다시 당신이 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지치면 생각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회복되면 생각은 아무 말 없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 단순한 이치를 오늘 조금 더 늦지 않게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정약용 지혜마루 말씀이 지금의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